신명나는 주말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고인 상승을 위해서 여러분들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목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침에 바로 찍으면 안 되고 시간을 좀 두고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좀 나아져서 찍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잔잔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알트들을 좀 보면은 굉장히 좋죠. 좋은데 문제가 도미넌스가 언제쯤 반등을 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이러한 선을 그어놨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근데 여기서 하방으로 돌린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느냐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다는 건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러한 상승세기 형태에서는 하방이 탈 확률이 높은 패턴인데 비트코인의 불장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고각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거꾸로 뒤집으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그럼 고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본격적인 알트장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비트코인을 보잖아요. 비트코인을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얘가 조금 눌린 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 구간을 버티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요 저항을 뚫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얘가 올라갔을 때, 원래라면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때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비트 형제나 아니면 이더 정도, 그 다음에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애들이 많이 오르는데, 요게 아니고 이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도미넌스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메인 알트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비율을 2대3, 7대8, 7에서 8, 2에서 3 이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확정이 났다라고 하면 거의 9대1로 바꿔도 되고요. 0대 10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항상 무조건은 없으니까 코인에서.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알트에 왔다 그러면 이런 느낌을 해주시면 된다. 근데 사실 그렇게 바꾸지 않아도 이 정도 비율만 가지고 사실 충분히 먹을 게 많죠. 그죠? 비트코인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오른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 되게 좋은 건 우리가 나름 어제 밤에 보면 알트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테더 도미넌스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긍정적인데,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오르고 알트가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테더가 계속 발행되고 있다는 거. 그죠? USDC보다 테더의 상승폭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돈이 계속 찍히고 있다. 11월 들어서 160억 달러치의 테더가 신규 발행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해외로부터 많은 하입이 오고 있는데요. 보면 아직도 역푸예요. 정말 좋은 거죠. 진짜 역푸는 계속되면 계속돼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나중에 이게 김프로 바뀔 거예요. 근데 김프로 아직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국 주식이 재밌는 것도 있고, 근데 요즘 조금씩 미국 주식이 좀 더뎌가는 느낌은 좀 들어요. 이들의 수요가 먼저 코인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국내로 봤을 때 지금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개인들은 예전에 그 동학 개미 운동 있죠. 요때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칭 DCA라고 해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일정 텀을 두고 계속.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사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게, 이게 사실 상황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리긴 했는데 요때랑 조금 닮아 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위험하다라는 거죠. 위험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 일자별 순매수 이런 걸 좀 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돈을 점점 덜 빼는 게 아니고 더 빼고 있다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이런 애들은 어차피 자국에 대한 투자를 일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보다도 특히 외국인들이 더 중요한데, 지금 외국인들이 빠지는데 개미가 산다는 건 이게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건, 이거는 사실 10월에 이창용 총재와 11월에 이창용 총재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결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그죠?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사람이 봐도 경제가 안 좋다는 걸 인정한 꼴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금리가 인상을 하고 동결이 되고 인하를 했을 때 오히려 동결 기간에 더 많이 오른다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기대감 때문이에요. 향후에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근데 막상 이게 금리가 떨어질 때 생각보다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때부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과거부터 있었다라고 했던 원인은 재료 소멸과 그 다음에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되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보통 실물 경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이거를 공식적으로 오피셜을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괜찮다 하다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경기를 일단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 자체가 오피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도 그렇고 영상에도 그렇고 웬만하면 예전부터 그랬어요. 국내 주식 하지 마라. 당분간 하지 마라. 그리고 예전에 제가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 다 제가 영상에도 그렇고, 자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 이거 공개 브리핑 여러분 다 볼 수 있는데요. 보면 1월 14일 날 2023년 1월 14일 날 여기 보면 다 얘기해 드렸어요. 랜더도 많이 올랐잖아요. 저때 이후로. 보면은 엔비디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득을 볼 거다. 테슬라는 모르겠다. 이때 이후로 테슬라 한동안 안 좋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좋아진 거지. 그리고 또 테슬라가 저점일 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너무 저평가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인만 하는 유튜브가 아니라는 거. 나중에는 주식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가끔씩 던지는 소스들로 좀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뉴스케일 파워라던가 뭐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IBM 이런 것들도 좀 여기서도 그렇고 멤버십에도 좀 던져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뭐가 됐 제가 미국 주식을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럴 게 좀 예상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프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가 에코프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에코프로가 급등할 때 2차전지 테마를 타고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급등을 하는 당시에 코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이 좋았냐? 안 좋았어요. 그때도 안 좋았죠. 근데 왜 에코프로가 갔냐? 여기에 돈이 몰려서 그렇습니다. 특정 섹터에. 자, 그러면 돈이 몰릴 수 있는 요소가 왜 있었느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시각을 확대를 해보자고요. 전 세계로. 코인이 계속 가요. 그런데 주식도 뭔가 요즘 조금 재미없어요. 어떻게 해야 슬슬 넘어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국내로 좁혀봅시다. 국내로 좁혀서 지금 역푸예요. 역푸인데 김프가 나중에 뜨려면 어떤 식의 상황이 될까요? 여기서 이 시그널이 멈추면 됩니다. 이 추세가 이런 게 안 뜨고 그냥 계속 이걸 파는 게 요걸 다 뒤덮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인으로 넘어오겠죠. 근데 지금은 코인으로 다 넘어오는 게 아니고 소액만 들어가 볼까? 비트코인이 뭐지? 공부 좀 해볼까? 알트코인이 뭐지? 공부 좀 해볼까? 딱 요 단계예요 지금은. 근데 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뭐 코인 저러다 말겠지 정도예요 사실. 그리고 내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타겠다 딱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머릿속을 다 뒤집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모든 알트들이 다 오를 때, 그때가 본 게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본 게임은 이때예요. 이때 여기서 도미넌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구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본 게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진짜 개미들 우르르 오면서 갑자기 김프가 3%, 5%, 7% 이런 식으로 팍팍팍 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지금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오랫동안 역푸가 끼고 있어요. 근데 알트가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름 좋은 편인데도 역푸가 끼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매우 좋죠. 그죠? 그리고 이들의 관심을 표현할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유튜브 구독자가 갑자기 급상승한다거나 조회수가 갑자기 막 평균 조회수가 엄청 상승한다던가 그런 거 여러분들이 지표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트렌드 같은 데도 검색을 해보시고요. 정말 좋죠. 근데 또 여러분들은 떠먹여드리는 걸 좋아하니까 또 떠먹여드려야죠. 자, 실제로 코인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잔고가 늘어나는데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비트코인이. 그리고 뭐 리플 이런 거는 관심도가 증가할 거예요. 오르니까. 그쵸? 근데 얘도 여기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골치 아픕니다. 이러니까 역푸가 뜨는 거예요. 지금 역푸가 뭐냐? 역프리미엄이라 해서 마이너스일 경우를 보통 역프라 그러거든요. 역푸가 뜨고 있다는 거. 미치겠습니다. 그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코인이 오르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섹터도 다 말씀을 드리고 다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알고 싶잖아요. 보면 오늘 빅타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윗꼬리를 주면서 떨어졌는데, 저희 멤버십을 보면은 딱 목표가 247로 1차 익절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258까지 찍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딱 먹고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드리프트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뭐 이뮤터블 X, 카브, 에이셔, 그다음 뭐 리플 보면은 리플도 다시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때보다 다 익절 3차까지 돌린 다음에 또 오를 것 같으니까 리플을 다시 잡았어요. 다시 잡아가지고 개수도 늘리고 그리고 목표가도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는 대응과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멤버십에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목표가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손절가, 목표가, 진입가, 그리고 어떻게 원칙을 세워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대응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알람 켜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다 떠먹여줬으면 좋겠고, 제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밥상 정도 차려놓고 밥은 알아서 떠먹어라는 느낌으로 이런 거 찾아보세요 하다가도, 아유 그래도 다 바쁘고 한데 내가 찾아줘야지 어쩌겠어 하니까 이제 이것까지 다 찾아주고 있잖아. 그런데 이걸 넘어서 아예 그냥 딸깍딸깍 나 매매만 하고 싶어, 딸깍딸깍 숫자만 넣고 난 일상생활 하면서 지내고 싶어, 그런 분들은 멤버십에 오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난번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알트코인은 포물선형을 이뤘다. 이게 이제 2021년 불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 보면 뭐 팬텀은 670배, 솔라나는 200배, 폴리곤은 170배, 이번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도 근데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때보다는 적다. 왜? 우리가 항상 불장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시총은 커지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10을 가면 10만 가도 10배가 오르는 건데 2에서 이제 15를 가면 13이 올라도 7배가 조금 넘는 정도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몇 배 이러는 어떤 배율 자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해가 보는 구조가 맞다. 그래서 절대적인 거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다만 이번에 마지막 그 어떤 뭐랄까 닷컴 버블과 같은 그런 장이 온다면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역푸가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나 진짜로? 그리고 이게 그런 건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자산이 글로벌 자산 전체가 에코프로한테 몰리듯이 코인으로 몰려버리면 진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야 진짜 찐 버블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상승장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잘 팔고 나와야 된다. 왜냐면 이렇게 오른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지금 도지가 무슨 벤츠 시총을 가고 막 이런 수준이 왔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사실 버블이기 때문에 버블 안에서는 말이 다 되는데, 이 버블이 빠질 때는 말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을 여러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이 괴리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거품인데 하는 건 보통 그때는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고점은 정작 언제 나오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치.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정부열 어쩌고저쩌고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아, 그래서 도지는 저렇게 오르는 게 뭐 당연한 거지라는 생각이 만연할 때, 그때가 고점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역푸도 뜨고 하는 게 이전에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 거기에서 아직까지 PTSD가 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되면서 내가 이제 빚을 갚아나가고 생활 물가가 빡세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돈을 들고 오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 세 번째, 아직까지 주식이나 다른 자산군에 미련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코인이 계속 오르면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살 거야, 이런 개념으로 계속 오르면 결국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때도 어딥니까? 이때잖아요. 이때도 제가 지난 영상 다 찾아보세요. 한번 저를 이제 까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우리나라 또 불편한 사람들 많으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이때마다 제가 무조건 줍줍해야 된다. 그리고 알트 불장 없다는 얘기 어쩌고저쩌고, 저는 알트 불장 있다 생각한다. 지금 알트 불장 왔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웃긴 건 아직 도미넌스가 제대로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불장이 왔다는 건 보통 상승장의 경우에서 30% 중반 혹은 30% 후반 혹은 40% 초반까지 떨어지는데 이번에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얘가 지금 떨어질 폭이 얼마나 많이 남은 건가. 근데 요거 조금 떨어졌는데도 지금 다들 그냥 돈이 복사가 돼서 이가 썩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어쨌든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저항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보면 이 저항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은 선을 보면 이 저항을 이렇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걸 정확하게 아직까지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에 있는 추세선은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면 이 안에서 낑낑낑낑 거리는 수가 있어요. 당분간. 그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월봉 마감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잠시 소강 상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여기서 모았던 힘을 바탕으로 위를 통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달러는 결국 저는 돌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10만을 돌파했을 때 이러한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고각 상승의 캔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아셔야 되고 이때 그러니까 뚝배기 많이 날아갑니다. 선물을 하시는 분들 특히 많이 날아가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 선물은 무조건 저는 롱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이렇게 2차 타격하고 또 재진입한 것도 다 새로 오신 분들 좀 있어가지고 이거 제 무포자 전용 롱 이런 거 다 드리거든요. 그죠? 그리고 기존에 들고 가는 것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선물방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하고 별도의 방이에요. 여러분들 멤버십에 가입했다고 선물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시점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정지 버튼 딱 누르고 멤버십 선물방 빡빡 들어오면 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고각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2달짜리 봉이거든요. 그쵸? 근데 보면 요게 연속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뜬다는 건 한 6개월 정도의 상승?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잖아요. 그러면 옛날 차트들을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다 제거하고 이렇게 보면 이동평균선도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월봉이 연속으로 되는 게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보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연속 상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연속 상승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하나 둘 셋 3개월 4개월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3개월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고각이 튀는 시점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고각이 튀는 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고각이 튀는 시점. 자, 그러면 요 주요 저항을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요번 달까지 3개의 양봉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3개의 양봉 또는 4개의 양봉이 이루어지면서 고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2, 1, 2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상승장 기간이 짧을 수 있지만 그 컴팩트한 기간 속에서 엄청난 급등을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만이 뚫리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유념을 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항이 뚫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만큼 이걸 뚫었을 때 좀 응징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연말이잖아요, 사실. 그죠? 반감기가 있는 연도의 연말은 비트코인의 고각 상승이 나온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도미넌스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 좀 빨라졌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차트들이죠. 항상 이 주요 지점을 돌파하고 쉬었다가 고각, 주요 지점을 돌파하고 고각, 주요 지점 돌파하고 쉬었다가 고각. 그러니까 고각 상승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푸틴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트럼프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푸틴도 가는 거죠. 왜냐면 푸틴이랑 트럼프랑 예전부터 좀 뭔가 좀 친하다는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좀 발맞춰서 따라가는 것 같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도 뭔가 재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향후에 중국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거예요. 요게 계속되면 알아서 온다니까요. 자, 비트코인 올해 125%가 올랐고 금, S&P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나중에 되면 다 일로 오고 국내 투자자들도 국내 증시 버리고 일로 오면 완전히 그 유동성이 다 몰려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됐다가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까지 잘 들고 왔다가 잘 팔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너무 들뜨지 마셔라. 그렇게 보시고 싶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뉴욕 규제 기관이 며칠 내에 리플 스테이블 코인 승인을 전망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구매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SEC 때문에 억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반발 심리가 너무 세요. 그죠? 너무 센데 이게 어쨌든 점점 긍정적인 호재들로 계속 터지니까 계속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플은 정말 잘 갈 것 같았다. 그래서 제가 픽도 냈고 리플릭스 영상도 찍었고 리플이 미래다라고 최근에 또 영상을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리플로 돈을 버신 분들은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게 온갖 억가를 다 이겨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트럼프 취임 전 4,000불 회복 가능성. 그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트럼프는 결국 디파이를 원합니다. 디파이를 원하는데 트럼프의 아들이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더리움은 결국은 저는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더리움 시세 분출 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저는 본 게임을 하기 전 시작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10만 돌파 1일 10만 급등도 이건 좀 오바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대 양봉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뭐 하루에 10만 달러가 오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 그거 한다? 그러면 뭐 우리는 어차피 홀딩하고 있을 거니까 그냥 뭐 밝은 장밋빛 작은 꽁건에 살짝은 들떠들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살짝. 네, 그 하루 정도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크립토컨트 비트코인 온체인 실현 가격 밴드 기준 최고 목표가 14만 6천 달러인데 이게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 일단 여기서 다이면 14만이라는 건데 여기 2021년을 보면 한 번 닿고 두 번 닿고 한 세 번 정도 닿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닿아도 14만인데 몇 번 더 닿는다 생각하면 정말 뭐 15만, 17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지표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오전 영상을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엉덩이 잘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공포에 떨지 말라고 진짜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목 터져라 영상 찍은 것 같아요. 이때도 영상을 계속 찍었고 최근에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글 아까 트렌드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비트코인 저점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알트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구글 트렌드상 관심도는 떨어지는 이유가 신규가 여기서 이런 데 들어왔다가 이럴 때 다 털려서 나가서 그래요. 이런 지점에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털리지 말라고 계속 영상 찍고 여기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죠? 얘가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노는 거야.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놀다가 갈 때 되면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알트가 갑자기 저녁에 오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자, 오늘 오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시간이 되면 제 목 상태도 괜찮고 하면 한번 방송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